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을 시작하기 전에 정 대표님 생각을 하시기에 이번 주말에 나와줬었던 이슈 중에서 조금 이건 좀 아니다라는 이슈가 좀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헝다 헝다가 조금 기분 좀 나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심지어 올빼미 공시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중국이랑 국가 자체를 뭐 논하기에는 굉장히 뭐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만 좀 이상해요. 네, 이상하고 좀 어쨌든 한번 나왔던 이슈고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이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줬던 이슈들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모멘텀이 빨리 나와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악재가 계속 시장에서 노출이 되다 보면 불확실성만 고조되고, 이런 키워드가 지금 해소가 되어야지만 증시가 뭐 흔들려준다 한들 다시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헝다 이슈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죠. 하지만 그 종목군들은 사실 실시를 받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러시아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라는 키워드가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주말간 또 나와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뭐 17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슈가 시장에서 주말간 이제 노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국경 근처에서 실시한 훈련보다 2배 이상 규모를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에서 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군사 공격을 한다라는 계획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고, 관련 기업군들도 한번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합니다, 정 대표님. 네, 웃을 일이 아닌데 저는 사실 전쟁 세대는 사실 아니잖아요. 전쟁이라고 해봤자 저희 어릴 때 이제 이라크 전쟁? 완전 어릴 때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학교인지 학원에서 그 소식을 접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를 보자마자 떠오른 거는 저는 푸틴이었어요. 이 사람은 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대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진짜 뭔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이 이슈가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는 명확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악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냐가 앞으로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가 발생됐을 때 어떤 기업군들이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같이 논해보도록 하고요. 관련 기업군들은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모멘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일단 출시표를 내왔다. 공급 부족 과연 숨통이 될 것인가? 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좀 논해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98% 이상을 좀 의존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이슈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이제 펜리스 업계 또한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급 부족 이슈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군들이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를 기술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내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단점으로 보자면 개발부터 공급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운드리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쉽게 파운드리 확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술 개발과 공급까지 한 5년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의 이제 평균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대한민국 대기업군들 또한 차량용 반도체의 자체 생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 사태에 제일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버 등을 통해 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업계 최초로 이제 자동차용 5G 모델 칩하고, 폭스바겐은 이제 폭스바겐 전기차에 사용된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를 지금 공개를 했죠. 그만큼 대기업군들도
지금 이슈에 같이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기업분들이 신사업을 진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생산이 되는 일련의 과정이 생길 때 주가 또한 상당히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기대감이죠. 실제 생산을 하기 전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고 이제 파운드리를 찾아가지고 생산을 해내겠다라는 그 과정에서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여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슈가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차량용 반도체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만든다기보다는 사실 모두 기업도 사실 이제 마진을 얼마나 많이 남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차를 한 대 팔았을 때 뭐 부품가, 뭐 영업활동비를 빼고 회사에 떨어지는 게 얼마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진이 별로 안 남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다가 부품을 갖다 쓰고 이제 큰 기업들이 뭐 밑에 하청업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네 이거 만들어줘 하면 우리는 그거 돈 주고 사서 쓰고 굳이 내가 안 만들어도 손쉽게 돈만 주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크게 해서 크게 남겨 먹자라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현대가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게 뭐냐면은 비싼 차를 많이 팔자 차라리. 네, 비싼 차를 차라리 많이 팔고 상대적으로 저가형 모델인 뭐 소나타 이런 차들은 사실 그렇게 막 공급이 부족하거나 막 엄청 기다려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마진을 좋은 차들에서 남겨먹자 하고 이 이슈를 차근차근 해소해 나가자라는 지금 전략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제네시스 판매량이 460%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전략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시장에서의 차량 자동차 수요가 사실 냉정하게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줄어들었는데 고급 브랜드의 자동차 판매량은 가시적으로 늘어나주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간단하게 또 이렇게 관련 기업군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뭐 푸틴, 푸틴. 네, 관련 종목군들 한번 보자면 역시나 전쟁하면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빅텍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네. 빅텍, 뭐 스페코, 한일단조 뭐 이런 게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종목은 사실 빅텍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증시 전체에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줄 때 최악은 미국 본토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이제 용맹한 국가가 미국의 본토를 타격하는 거는 그건 진짜 일이 커지는 거고 미국의 엄청난 신기를 건드리는 건데 실제로 미국이 뭐 무력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태평양에 무슨 미지 싸움을 갖다 대거나 했을 때는 사실 증시에 그렇게 큰 타격은 사실 없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또 처음 우리가 보는 얘기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주는 첫 번째는 빅텍이고 두 번째는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도 있었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이 천궁이라는 천궁이 정확히 뭐냐면 한국의 이제 방공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궁으로 알려진 이 MSAM이라고 하죠. 탄도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데 그 규모가 35억 달러 수준의 수출을 또 이렇게 이뤄낼 가능성이 부각을 받아주면서 주가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 부문의 영위가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결과물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해나가는 종목 중 하나다. 그리고 빅텍처럼 테마의 관점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주는 반도체 하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고 또 자동차 하면은 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 것처럼 관련주는 첫 번째는 현대 기아차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들어가서 차량용 반도체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텔레칩스, 두 번째는 어보우 반도체가 가장 크게 지금 반응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텔레칩스랑 어보우 반도체 둘 다 MCU 그 생산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실수해주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보우 반도체가 이제 국내 대표 팹리스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모바일 기기 급속 충전기 사용되는 MCU를 개발하고 공급 계약까지도 따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 사업 부문의 영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결과물을 보여주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칩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독자 개발한 자동차 MCU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4월부터 시범 생산에 들어가줬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만 같이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재료 브리핑 깔끔하게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매력 있는 모멘텀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